이번 영상은 38세 전업주부가 부대비용 제외 실제 들어간 돈 3,500만 원으로 14년식 34평 복층 아파트를 어떻게 샀는지, 또 왜 샀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내가 5천만 원밖에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내가 5천만 원밖에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투자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제가 전업주부 같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누나가 매수한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값에 대부분이 있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대출 너무 많이 받으면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혹시 떨어지면 어떡해? 위험한 거 아니야? 규제 강화한다던데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집을 사? 제 누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 집값의 매우 일부분만 있으면 되고 대출은 1도 안 받을 거고 거기는 규제하는 지역도 아니야. 예상하셨다고요? 바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것이에요. 이 매물은 2014년식에 구조가 꽤나 좋은 4베이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름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주위에 공공기관, 법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이하게도 이 매물은 꼭대기층이라서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복층이 이제 거의 다락방보다는 더 허리를 펼 수 있고 넓이는 3, 4평 정도 돼서 실제적으로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였어요. 거실은 천장이 거의 4-5m 정도 됐기 때문에 개방감이 이제 확 들었고, 그곳에는 그 팬이 없었지만 거기에 이제 거실에 팬 설치하고 조명 예쁘게 해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이 아파트를 살 때 이 매도자분, 파는 분께서는 3억 6천만 원에 물건을 올려놨는데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었는지 저한테 올 기회였는지 무려 1,000만 원을 내고를 하고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파는 분들이 전세를 사는 일명 점유계정, 이름이 유명점유의 인연락처가 없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전세로 바꾸는 일명 점유계정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점유계정이란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기고, 이때 전세가 책정은 제가 매수하는 가격의 90% 정도인 3억 1,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요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투자금을 엄청 최소화할 수 있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거주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전세 기간 동안,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냥 파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이 동네 분위기가 이미 많이 올라버린 중심지에서는 조금 떨어진 택지지구였고, 오르기는 조금 올랐지만 크게 상승하지 않는 비규제 지역,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을 파려고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인근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으로 만들려고 파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락기를 이제 거쳐오다가 갑자기 이제 반등을 하고 오랫동안 하락하기 전까지 수준이 올라왔으니까 이때 팔지 못하면 난 또 하락기를 맞이할 수 있겠다 두려워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근 아파트랑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가격에 단 10%만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4천 몇백만 원 가지고 있던 누나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사실 저희 누나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제가 분석하고 매물 찾고 임장 가고 부동산 소장님 만나고 내고하고 집 상태 확인하고 계약도 위임해서 하는 것까지 다 맡아서 했어요.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내 돈 3,500만 원만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대출이 70% 나오죠. 그러면 내 돈이 1억 정도, 1억 좀 넘게 필요한 것에 비하면 이렇게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게 3,500만 원만 가지고 둘 중 어느 것이 자산을 늘리는 측면에서 더 좋은 걸까요? 실거주하면 대출이 70%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30%인 1억 500만 원 정도를 여기에 깔고 있는 것, 이 집에 깔고 있는 것, 그리고 같은 집인데 한쪽은 대출을 전세를 끼고 사는 거라 10%만 내는 것, 어느 것이 더 자산을 늘리는 측면에서 더 좋은 걸까요? 지금 매수를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시기라 거래는 많이 되진 않지만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면 기준으로 같은 상태의 매물이 3억 7,500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세가율도 89%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실수요가 받쳐주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은 자주 가격을 확인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저희 누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아파트를 실거주하는 것과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 자산을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라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5천만 원 미만으로도 꽤 괜찮은 물건을, 꽤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취득세랑 중개 수수료 등을 합치면 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러면 총 비용이 4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만약 가격이 오른다면 이제 자산의 크기에 비례해서 오르기 때문에, 즉 이제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내 자산이 10% 오르면 자산의 크기에 비례해서 10% 오르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 10%가 깔려 있는데 10% 오른다 하면 수익률은 100%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곳은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전세가가 쉽게 빠지는 거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나가 가진 돈이 이게 최대였어요. 누나의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이사 계획에 맞춰서 투자 물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위험해 보이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